여러분, 중국이 32년 만에 최악이 덮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년 성장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3%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이게 집계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사회과학원은요, 중국의 국무원 산하의 최대 싱크탱크입니다. 우리 같으면 KDI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5.3%를 제시했습니다. 5.3%는 여러분 1990년 3.8%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 물론 작년에 코로나19의 충격 2.3%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표 중에 5.3%는 진짜 최하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5.3%보다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5.3%가 왜 5.3%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하느냐? 그것도 사회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은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 여기에 따르는 부동산 업체의 줄파산,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때문에 이거 오미크론 만만치 않다. 이렇게 사회과학원은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대란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져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진짜 의외로 말입니다. 의외로 해외에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게 중국의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망가뜨리고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이야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올해 성장률은 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 어떨 때는요 올해 성장률이 8%가 아니라 9% 10% 갈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이게 중국 사회과학원이 8%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8%로 가는 거겠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국제기관들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IMF만 하더라도요 5.7에서 5.6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5.2%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죠. IIF는요 연간 3%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했어요. 연간 3% 또는 그 이하로.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경제가 괜찮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성장률은 5.3%까지 떨어지고 물가는 생산자 물가가 1996년 이후에 최고치인 13.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친다는 거예요. 중국에. 저성장의 고물가가 완전히 심각하게 덮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10월까지가 13.5%죠. 11월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1월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생산자 물가가 12.1%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2.1%까지는.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그에 반해서 수출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1월에 중국 수출이 3,255억 3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하지만 전달 대비해서 27.1%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요 월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보다가 5.1% 떨어진 수치입니다. 5.1% 증가율이 말입니다. 그럼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수출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는 중국에 큰 충격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모양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민은행이 말입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220조가 넘는 돈을 뿌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20조가 넘는 금액. 안 뿌리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살아날 수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깊어져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도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중국이 내년에 5.3%가 떨어진다. 8%가 5.3%면 약 3%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 떨어지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0.1에서 0.15% 떨어진다. 이런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3%가 떨어지면 적게는 0.3%, 많게는 0.45%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내년에 우리 성장률이 3%를 잡았는데 0.3%가 떨어지면 2점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2점대로. 0.45%면 2.55% 내년에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중국의 수출 비중이 우리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나빠지면 우리한테는요.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월 수출입 통계 기준입니다. 10월 수출입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전체 수출 비중은요. 25.3%고요. 홍콩은 5.8%입니다. 더 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홍콩으로 가서 우회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31.21%까지 올라갔습니다. 31.21%까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5.1%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수출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계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가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률의 30% 차지합니다. 경제 비중의 30%가 부동산에서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恒大의 어떤 파산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금 32년 만에 최악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이 우리는요 준비 엄청 해야 돼요. 단순하게 준비했다가는요 내년에 진짜 누구 말만 따라 단디 준비해야 됩니다. 단디 준비해야 돼요. 단단하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내년에 기회를 잡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년에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